우선은 뭔가 한 단계씩 정리를 하고 그 큰 그림, 빅픽처라고 하는 거, 빅픽처에 대한 걸 파악하는 것이 내 수업에서는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카메라. 우리 운영체제 수업의 앞부분을 리눅스 사용법이라고 배치를 해가지고 특히 이제 리눅스 개발도구 사용법,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컴파일하고 뭐 디버깅하는 거 이런 도구들을 살펴봅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뭐 여러분이 그 메뉴의 사용법 이걸 본다기보다는 그런 프로그램 계속해서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란 게 어떻게 동작하느냐 그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개발도구 사용법도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하나의 우리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툴들이 있는데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의 좀 역할을 로우레벨에서 정확히 이해해보자는 게 제 수업은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첫 번째 이제 에디터인데 뭐 에디터 그 자체는 뭐 깊이 얘기할 것들이 없으니까 리눅스라는 데서는 상당히 VI라는 게 강력하다 이거 얘기해주고 여러분이 이번 학기 수업을 하는 과정만이라도 VI에 대해서 조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서는 별로 해보지 못하고 여러분 다 떠넘겼죠. 뭐 억지로라도 간혹 가다가 저 프로그램을 예제 파일을 열고 또 컴파일을 해보고 뭐 일을 할 텐데 그때 한번 VI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제 리눅스에서의 개발도구 사용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를 한다면 오늘 수업을 마치고 C 프로그램을 에디팅하고 컴파일하고 디버깅 해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적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개발 도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디버깅하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전에 앞서가지고 도대체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리눅스를 기반으로 깔고 있지만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는 특별히 다른 게 없으면은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이 다 윈도우에 있든 뭐가 있든 다 똑같이 통용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이해해야 되고 컴퓨터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혹시 컴파일 과정, 여기 좀 컴파일 과정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프로그램 연습이나 이번 학기 프로그램 언어 하고 있죠. 거기서도 이런 거 다룰 것도 같은데 그러면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 들어본 적 있어요? 끝내겠습니다. 그럼 일단 쭉 한번 진행을 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우리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작성도구, 통합 개발 도구, 그 ID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각자 공부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뭔가 설계한 어떤 동작 절차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을 합니다.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거기서 make나 컴파일 뭐 이런 것들을 누르게 되면 뭔가 실행할 수 있는 또는 배포할 수 있는 바이너리들이 나와요. 그럼 그걸 본거 가지고서 또 자기 플랫폼에 맞춰 가지고서 사용자들 혹은 시스템에 포팅, 인스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작업의 주된 내용은 이 과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직접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능을 소스로 작성하는 거에 더 이제 큰 그 영향을 발휘해야 되겠지만 이 과정을 아는 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시스템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의 어떤 동작이나 성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소스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심지어 기능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프로그램 기술을 넣으면 어떤 식으로 컴파일러는 똑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 역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과정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도 성능에서도 달라지고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프로그램할 때도 여러분 프로그램할 때 내가 만든 100줄에 내가 만든 1000줄의 소스만 가지고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기 그 넥스트와 같이 사용자 환경을 타겟을 하는 경우 상당히 많은 언어나 시스템이 제공하는 또는 엔진이라는 툴이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용하는 그 시스템의 자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내 프로그램에 결합되는가, 요것들을 좀 그 절차나 과정을 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그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늘 이걸 소개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이 컴파일러라는, 사실은 이것도 우리 대학에서 과목으로 구성되는 거를 따라가 보면은 컴파일러라는 과목이 한 학기, 또 대학원 가서도 또 어드밴스드 컴파일러라고 또 한두 학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즉, 이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과학 전반적인 분야에서는 컴파일러라는 것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잘 주어진 프로그램 언어와 그 언어를 위한 잘 만들어진 컴파일러를 가지고 우리는 원하는 프로그램 만들기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다 만들어준 거, 남들이 만들어준 컴퓨터 가지고 쓰고 있지만 실제 컴퓨터 도메인 전체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컴파일러 역할이 꽤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지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만드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도표는 C라는 프로그램 랭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는 이름이나 그 연결되어 있는 순서, 이런 게 순서보다는 위치가 조금 다를 뿐이지 어떤 랭귀지를 쓰더라도 거의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네모 박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실제 어떤 동작을 하는 도구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이런 작업, 즉 컴파일이라는 게 내가 만든 소스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한 번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준다는 걸 주는 것이고요. 중간에 있는 이것들이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볼 수 있는 어떤 결과물들입니다. 즉 맨 처음에 있는 게 hello.c라고 해서 사람이 텍스트로 타이핑한 말 그대로 그 소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소스 프로그램을 컴파일러에 인풋을 주면은 출력 프로그램으로 hello.exe 인풋을 같으면은 리눅스면 어떤 일이든지 hello 이런 식의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맞게 입력이 들어가고 어떤 작업을 하고 얘의 출력을 받아서 얘가 다시 입력으로 처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 C 같은 경우는 프리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별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수.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는 변수를 쓰기도 하지만 상수를 이용해가지고서 원하는, 그러니까 정해진 값들을 프로그램 안에 내가 숫자로 써놓기보다는 상수값도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마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할 때 바뀌는 거는 변수로 선언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에 바뀌지 않더라도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번에 컴파일할 때는 이 인원이 100명이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오고 다음번에 컴파일할 때는 2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오고 이럴 경우에 숫자를 집어넣지 말고 그 문자로 되어 있는 상수로 정의해서 집어넣으면 나중에 다시 프로그램을 새로 재생산하게 될 때 좀 더 편리하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게 상수나 매크로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그런 상수나 헤더 파일의 정의 이런 것들을 다 그 실제 숫자나 그 매크로의 정의된 형태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게 프리프로세서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서는 상수라는 거는 그냥 우리 눈에는 문자열로 보이지만 실제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c를 입력하면 .i, intermediate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C만의 좀 고유한 특성이고 .i도 우리가 알고 있는 .c와 똑같은 겁니다. 상수 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튼 그게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컴파일러와 어셈블러와 링커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컴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실행 프로그램이 소스가 아니라 실행 프로그램. 그런데
이 과정의 중간에 하나가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 중에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그냥 컴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게 어셈블, 링크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컴파일러라는 거는 사람이 만든 소스 프로그램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겁니다. 또 이 그림 이제 오늘도 또 처음부터 이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됐는데 컴퓨터 시스템은 현대 컴퓨터 시스템은 그 어떤 거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CPU가 해야 될 일들을 차근차근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프로그램 언어의 어떤 그 정의를 알고 있다시피 순차적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과 순환 이런 과정까지 들어가가지고 CPU가 해야 될 일이 순차적으로 혹은 조건에 의해서 분기 혹은 순환에 의해서 다시 반복 이런 식으로 CPU가 해야 될 일이 어쨌든 시간적으로 보면 순차적으로 계속 실행되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만들어야지 프로그램이 돼. CPU가 이해하는 걸로 기술을 해야지 프로그램이 되는 건데 이거는 사람이 이해하는 로직이나 사람이 이해하는 어떤 문자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CPU가 이해하는 바이너리 1, 0, 1,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랭귀지 언어를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들은 그걸 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환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컴파일인 거고 변환이 그 컴파일 중 가장 중요한 게 컴파일러가 하는 컴파일 과정 즉 소스 프로그램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기계가 이해할 수 언어라고도 얘기하고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문장들로 변환시키는 것 이게 컴파일러가 하는 일입니다. 이 작업은 번역 우리가 우리말 한국어 쓰고 영어 쓰고 일본어 쓰고 중국어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이 통하지 않은 걸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말한 걸 상대방 언어를 쓴 사람들이 이해하고 이렇게 하죠. 사실 그 과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 촘스키라는 분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그거는 저 인문학 쪽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꽤 대가로 인정하고 있는 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이번 학기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수업을 이제 진행해 보면은 듣죠. 이번 학기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 듣죠. 거기에 보면은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C니 자바니 C샵이니 그런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왜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 요걸 이제 살짝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사실 인간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언어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띄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람이 이 문제를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유식하게 똘똘하게 풀려면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네가 5시에 와서 뭘 해야 되고 어떤 여기에 물건이 뭐가 있으면 그걸 어디로 옮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인간들은 그것을 새로운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새로운 언어. 이 이유는 완전히 우리 인간의 자연으로 봤더니 사람의 언어로 하게 되면 그걸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데는 좀 더 훨씬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 통상스러운 언어 같지만 조금은 CPU에 가까운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제가 오래된 기억이라서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그걸 몇 형식의 3형식의 언어, 4형식의 언어 이런 식으로 아마 언어학에서 구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조차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말하는 이런 문자라는 언어와 같은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컴파일러가 뭐냐? 그 언어를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기 있죠. 번역기. 그 번역기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거꾸로 컴파일러가 먼저 사실 나왔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 인간들의 언어를 번역하는 게 나중에 나왔어요. 나중에 나왔지만 그 원리는 언어 쪽에서 먼저 있었던 거고
우리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언어는 훨씬 더 복잡했기 때문에 컴퓨터로는 구현하기 어려워가지고서 나중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글이라든지 여기저기 그 유사한 사이트에서 그런 언어들 번역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그 기본적인 기술은 컴파일 기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공학을 하는데 대학교에서 보면 대학원들은 이제 세부 전공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컴파일 전공이라는 부분이 있고, 컴파일 전공에서 하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그 언어 번역기, 영어, 중국어 번역하고 뭐 일어 번역하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컴파일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로 표현해 놓은 것들을 다 구조 분석을 해가지고서 그 구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기계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을 CPU가 해야 되는 일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게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컴파일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연언어 번역에서도 대학교 갓 졸업한 친구한테,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한테 부탁한 번역하고 그 번역 전문가, 라이센스까지 있는 사람한테 부탁한 거하고 퀄리티가 다르다고 얘기하죠. 똑같은 한 페이지인데 한 페이지 퀄리티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언어를 번역하는 게 기계적으로 우리 컴퓨터 계산처럼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휴리스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리스틱이라는 말도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건 이제 컴퓨터 아마 일반적인 용어로도 쓰일 거고 우리 컴퓨터 쪽에서 많이 쓰이는데,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딱딱 정해지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알고리즘 배우고 뭐 자료구조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마 실제 필드에 나가서 문제를 이제 큰 문제를 풀다 보면 정해진 대로 딱딱 맞춰주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결국 사람이 이용해야 되고 좀 답잡죠. 휴리스틱이라는 거 의미는 좀 뭐라 할까요? 좀 그 감으로 아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통밥으로 문제 풀이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민 교수처럼 계산하기나 수학이나 자료 알고리즘을 전공한 분들은 매우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은 딱 하나의 답으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뭔가 딱 이걸 이렇게 구현할 때는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n을 넣는 걸로 하자, 뭔가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보자, 경험상 그런 솔루션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 프로그램 컴파일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경험이나 그 경험의 수치, 휴리스틱의 정도가 얼마나 높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 품질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 지금은 이제 워낙 좋은 컴파일러 몇 개가 딱딱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똑같은 C 프로그램인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러하는 거하고 여기 리눅스에서 하는 GCC로 컴파일러하는 거하고 또 다른 C 컴파일러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다른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드는 100% 달라집니다. 코드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떤 게 더 좋냐는 약간씩 좀 이제 그 컴파일러의 특성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깊이가 있어지면은 컴파일러를 선택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이 겉에서 보기에 에디팅하기에 편리한 것, 그게 이제 좋은 아이디라고 그냥 이렇게 쓰게 되겠지만, 이 컴파일러의 품질도 사실 전체 개발 도구의 어떤 품질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CPU, 이게 바로 CPU가 이해하는 기계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몇 개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어떤 일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지금 또 OS 다 빼고 이렇게 생긴 컴퓨터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프로그램 만든다라고 하면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냥 내 프로그램, 내 소스 100줄 있는 거 컴파일 통해 가지고 기계가 나오면 그거 그냥 CPU가 있는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동작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컴퓨터 시스템은 조금 어쨌든 복잡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잡한 데서 좀 더 원활하게 최종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어셈블러와 링커가 들어갑니다. 먼저 어셈블러라는 것은 여기서 만든 것을 다시 기계어로 바꿔줍니다. 지금 제가 기계어라는 걸 그냥 막 던졌는데, 기계어라는 것은 CPU가 이해하는 명령어들을 기계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는 언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명령어들의 그냥 나열, 목록이죠.
그런데 그 명령에서도 조건이나 순환 이런 걸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언어라고 일종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계어로 바꿔진 걸 또 기계어로 바꿉니다. 그럼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이때 컴파일러가 출력하는 거는 기계어기는 기계어인데 CPU가 바로 메모리에 올리면 CPU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가 아니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기계어를 출력합니다. 그건 어떤 차이가 일단 왜 그러냐면 컴파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내 컴퓨터 하나만 생각하면 CPU가 딱 인텔 CPU 딱 정해졌겠지만 이 CPU는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텔 CPU를 하더라도 또 종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일종의 종류에 맞게끔 좀 지금 일단 말이 좀 애매한데요. 어떤 이 기계어는 CPU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계어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컴파일러가 어떤 기계에 대한 기계어다라는 걸 일단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같은 기계어 그룹인데도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종류가. 그래서 대표적인 뭐 억지스러운 비유지만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보면 사투리가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표준어로 다 바꿔놓으면 그거 가지고 사투리 바꾼 데는 좀 적은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의 문법은 거의 똑같으니까 단어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제주도 쓰는 방언, 또 경상 쓰는 방언. 그때는 그 방언 그것만 그냥 조금 바꿔주면은 쉽게 번역이 되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은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쓰는 거, 전라도에 쓰는 거, 경상에 쓰는 거 완전히 다른 언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컴파일러는 대표적인 언어로서 그리고 이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CPU가 바로 실행하는 이런 일령의 바이너리 기계어가 아니라 그냥 여기가 300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걸 300여 가지 종류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1령, 111 이런 게 아니라 add, subtract, multiply 곱하기, 점프, 컴페어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로 기술을 합니다. 그걸 출력하는 게 요겁니다. 그걸 어셈블리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셈블리 언어. 그래서 사실 어셈블리 언어는 기계어입니다.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런데 바이너리, 메모리에 적재돼가지고 CPU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때 그걸 진짜 특별한, 그러니까 진짜 특정 CPU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 1111, 1000, 0111 뭐 이런 식의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어주는 게 어셈블러가 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코드라면은 그 CPU 그룹, 그 CPU 계열에 맞는 기계어 코드인데 그걸 텍스트로 만드는 거고 이 어셈블리를 특정 CPU의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어주는 게 어셈블리 언어를 바꿔준다 해서 어셈블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진짜 기계어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언어. 역시 이것도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면은 이걸 그냥 가져다가 0.5라고 했는데 이제 오브젝트 얘기가 여러 가지 식으로 표현하는데 오브젝트라는 오브젝트 hello.5 오브젝트 파일을 그대로 CPU에다가 올려놓으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링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링커라는 걸 거쳐야 .exe 혹은 리눅스의 ADAO 같은 이런 이제 실행 파일이 여기까지 만들면 사실 이제 컴파일러가 거의 99%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형식상, 절차상 여기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의 어셈블리 코드를 만들어보고 이게 어셈블 과정을 거치면 실제 CPU의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어 거칩니다. 여기까지 되면 진짜 된 건데 하나 더 과정을 거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또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는 내가 만든 C 소스 프로그램 여러분 아마 VI에 예제로 hello.c 한 두세 줄 되는 거 타이핑 해보자고 했죠. hello.c 그 두세 줄 되는 거 이 세 줄짜리, 두 줄짜리 이 프로그램만 이 두 줄짜리만 가지고서 CPU가 화면에다가 헬로 월드를 씹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 이미 얘기를 해버렸지만 이 라이브러리, 시스템의 라이브러리 함수들
엔진의 무슨 API들 여러 가지 내가 만든 게 아닌 프로그램 파트, 프로그램 부분들을 내 프로그램에다가 말 그대로 링크, 연결을 해줘야만 온전하게 이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컴퓨터 시스템에서 우리 운영체제에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시스템 라이브러리나 운영체제 도움이 없어도 여러분이 그 하드웨어 하나하나, 모니터의 점 하나하나 이런 걸 다 프로그램 한다면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어렵기도 하고 어렵다기보다는 훨씬 더 귀찮죠. 매번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제 OS의 도움이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시스템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거죠. 시스템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프로그래머한테 제공해 줍니다. 그럼 이 소스에는 그걸 가에다가 쓰는 코드가 한 줄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하는 코드가 들어요. 시스템의 기능을 호출하는, 콜하는 코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컴파일했다고 해서 이 컴파일된 기계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대표적인 여기도 명령어가 콜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CPU 명령어죠. 콜이라는 명령어가 들어가 있을 뿐이지 화면에다가 점을 찍는 명령어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내 프로그램에. 그래서 내 프로그램에다가 화면에다가 점을 찍을 수 있는 printf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지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화면에 글을 찍을 수 있다라. 이런 과정을 링킹 동작, 링킹이라고 하고 그런 일을 하는 도구를 링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커는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 프로그램에다가 시스템이 제공해준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를 연결하는 일. 또 두 번째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도 이 프로그램이 이제 복잡해지면 모듈별로 나눠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 과정이나 팀에서 팀원들 여러 명이 나눠서 작업했을 때 여러 개의 소스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컴파일러는 그것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만들지 못합니다. 컴파일러 자체는 하나하나 소스 파일을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번역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연결하는 것은 링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링커의 역할은 실제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링커를 여러분이 만들 이유는 없지만 링커를 통해서 어떤 라이브러리가 어떤 식으로 결합되느냐 이런 걸 잘 알고 있다면 여기서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에서도 또 방식에서도 좀 더 최적화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프리프로세서는 빼고요. 소스에서 C 소스입니다. 자바 사실 자바도 비슷합니다. 자바 최종 출력 코드를 뭐라고 하나요? 혹시 자바 지금 배우고 있나요? 네. 최종 출력 파일의 형식, 파일 명칭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실행 파일 자바에? 클래스가 네, 여기 뭐 이제 파일 이름은 그렇게 되고 그 안에 여기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계어 코드라고 있잖아요. CPU가 기계어 코드. 자바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던가요? 제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바이트 코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바이트 코드.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이트 코드라는 것이 자바 입장에서 보면 이 자바 CPU 기계어 코드입니다. 그리고 자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상머신, 버추얼 머신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 시스템이죠. 프로그래머로. 그래서 가상머신에 자바 CPU가 있는 겁니다. 자바 CPU. 그래서 컴파일 과정이라는 게 자바 CPU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바이트 코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바는 대신 이제 그런 가상머신이기 때문에 자바 바이트 코드가 있고 자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는 자바 가상머신이 있고 자바 가상머신을 실행해주는 실제 이제 그 호스트 시스템, 우리 여기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맥이나 윈도우즈나 리눅스 같은 시스템이 있는 그런 구조를 따르겠죠. 어쨌든 근데 프로그래밍 환경은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컴파일 통해 가지고 어셈블 텍스트, 어셈블러를 통해서 기계어 코드,
기계어 코드들이 여러 개 혹은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링크해서 실제 실행까지 가는 과정이고, 이때 어셈블리 소스고, 이때 두 개, 이 경우는 여기도 두 개 다 기계어 코드이지만 두 개의 차이점을 명칭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는 릴로케이터블 오브젝트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익스큐터블 오브젝트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의 형식은 바이너리라는 것은 110000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건 텍스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 텍스트 파일도 사실은 다 1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나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메모리, I/O 해가지고 이제 하드디스크 이렇게 했는데, 컴퓨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다 바이너리입니다. 영화 같은데, 매트릭스 같은 영화 같은데 보면 화면에 막 이렇게 찍히는데, 컴퓨터에는 모든 정보는 다 바이너리예요. 단지 그게 이제 바이너리를 해석해서 인간한테 보여주는데, 그걸 문자의 형태로 보여주느냐, 소리의 형태로 보여주느냐, 그림의 형태로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거는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텍스트로 보여준다는 거고, 그 결과가 그대로 바이너리 형태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CPU는 바이너리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너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릴로케이터블, 익스큐터블의 의미는 익스큐터블 말로 실행할 수 있는, 결국 최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뜻이고, 이거는 굳이 나눠가지고 릴로케이터블 오브젝트, 릴로케이터블 바이너리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릴로케이터블이라는 것은 다시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링크라는 것이 바로 링크라는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릴로케이팅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hello.c를 만들 때 hello 안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내 프로그램에서는 처음 내 프로그램 이걸 컴파일할 과정에는 printf라는 걸 호출할 거야 라는 코드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호출한다는 거는, 사람은 printf를 호출할 거야. 목적물이 명확히 보이죠, 사람한테는. 그런데 이제 CPU한테는 여전히 이게 이제 printf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기계어 코드로 바이너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 바이너리가 뭐냐라는 거죠, 바이너리. 사람한테는 printf라는 게, 그러면 이게 P에 해당하는 바이너리, R에 해당하는 바이너리, I에 해당하는 바이너리 이렇게 바뀌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목적물이죠. 목적 대상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CPU가 실행할 수 있는 300여 가지의 기능, 이게 어떤 행동, 액션이었다면 그 액션의 100% 모든 액션은 어떤 목적물에 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물은 대부분 다 메모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적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목적물을 가리키는 거죠. printf 코드를 읽어와가지고 printf 코드를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어딘가. 그래서 printf 코드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위치가 여기에 컴파일 되면, 컴파일 어셈블리 되면은 printf라는 문자열 대신에 그 위치가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링크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실제 printf가 여기서 가져와야 되니까 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는 과정에는 printf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어셈블 하는 과정에는 printf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대부분 0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링크를 하게 되면 얘하고 결합을 하면서 이제 연결됐으니까 0이 아니라 100번째 있는 위치, 두 프로그램이 결합이 됐을 거 아니에요. 내 그 hello.c를 컴파일한 결과물하고 라이브러리에 가지고 있던 printf 부분하고 이렇게 이제 파일로 말 그대로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줄 텐데, 결합을 하게 되면 얘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얘 위치를 그때 지정해서 100번째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콜 100번째, 콜 1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번째 위치에 있는 곳으로 CPU가 이동을 하고 거기에 가면은 printf 코드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어떤 액션의 작업은, 모든 작업, 대상물은 사람이 눈에 보기엔 여러분이 자료구조 배운 것처럼 이게 어레이가 될 수도 있고 뭐 구조체가 될 수도 있고 링크드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모든 객체는 다 메모리의 특정한 위치라는 겁니다. 실행 코드건, 데이터건, 내가 읽어올 소스건 다 위치라는 거죠. 심지어 하드디스크에 대한 가치도 위치입니다. 심지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데이터를 지침할 때도 우리 눈에는 동영상 파일 또는 뭐 mp3 파일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도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떤 위치를 가리키는 이때는 주소라고 얘기를 하죠. 인터넷 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여기도 사실 이제 우리가 메모리의 주소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게 링크라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이 그냥 겉보기에는 합쳐진다라는 게 그냥 단어상 가장 중요했지만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객체들, 대상들 이 안에서 소비되는 것 예를 들면 이 안에서 int i가 있었다. 한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정의한 i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위치가 지정이 됩니다. i를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 변수 같은 경우는 이 모듈에 없는 다른 모듈에 있는 변수도 쓸 수가 있죠. 마찬가지란 겁니다. printf나 그런 글로벌 변수. 그런 식으로 확정되지 않은 다시 배치할 수 있는, 다시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릴로케이터블 코드고 이게 링크를 거치게 되면 이제 실제 실행 코드가 되는 겁니다. 또 조금은 좀 그 어드밴스된 토픽까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넘어가게 됐는데 어중간하게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도 더 얘기할 것들이 많고 하지만 자, 이 정도로 자, 이 한 장을 통해 가지고 꽤 긴 시간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은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제 이렇게 소스만 설계해주면 딸랑 이렇게 나온다 라고 이제 보지 마시고 컴퓨터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계가 이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뭔가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 번역기가 필요하다. 그걸 컴파일러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그 과정, 컴파일 과정 중에는 이런 컴파일 기능뿐만 아니라 어셈블링과 링크라는 거죠. 어셈블링은 언어에 따라서 조금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컴파일에서 바로 기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고 링크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소스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연결되는, 링킹되는, 주소가 결정되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컴파일 과정에서는 아마 이 컴파일 어셈블리보다는 링킹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접할 기회가 더 많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런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니까. 사실 라이브러리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링크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라이브러리 쓰는 것을 링크의 역할이라고 좀 잘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더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링킹의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나누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다이나믹 링킹과 스태틱 링킹이라는 걸로 링크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냥 지금 막연히 링크의 개념만 얘기했을 때는 사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스태틱 링크.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printf 이미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그 코드를 합친다. 그럼 프로그램이 좀 커지겠죠. 프로그램 코드가 내가 작성한 것보다는 그것은 바로 스태틱 링크. 고정적으로 두 어떤 바이너리 코드를 진짜로 고정적으로 합친다라는 거죠. 그걸 스태틱 링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태틱 링킹 하면은 장단점이 생기는데 단점이 훨씬 더 크게 부각이 됩니다. 장단점은 뭐냐면 장점은 printf 코드를 웹 프로그램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스에는 없지만 실행 코드에는 완전히 내가 printf처럼 내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printf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printf라는 것은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내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내가 만든 거라도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이런 프로그램에 프린트F 코드가 이만큼씩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게 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여러 버전, 여러 카피가 이렇게 들어가요. 메모리가 이 메모리 안에 프린트F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메모리가 양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메모리에다가는 시스템 라이브러리 하나를 딱 올려둡니다. 프린트뿐만 아니라 다른 라이브러리 함수가 막 들어가 있는 하나를 올려놓고 링크할 때는 실제로 그 코드를 프로그램에 넣지를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넣지를 않고 printf를 사용한다는 마크만 넣어요.
프린트F 내 코드에다가 여기서 이게 있으면 이 한 줄만 넣는 거죠. 여기에다가 printf에 해당하는 이만큼 큰 코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printf를 사용한다라는 한 줄의 코드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프로그램만 갖고 실행하게 되면 사실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printf라는 코드가 없으니까. 그런데 실행되는 이유는 이미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동작, 이 컴파일 시스템, 컴파일하는 이 환경을 제공하는 운영체제라면 거기에 printf가 포함되어 있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이미 부팅이 되면서 시스템에다 이렇게 메모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printf를 담고 있지 않은 코드가 실행을 했다 하더라도 printf를 호출하게 되면 운영체제가 그때 실행할 때 실제 코드 쪽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거 스태틱은 이미 고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저런 방식으로 포함하지 않는 거는 실행할 때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링크 작업을 한다고 해서 다이나믹 링킹, 스태틱 링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윈도우즈에서는 DLL 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다이나믹 링킹 라이브러리. 리눅스 쪽에서는 쉐어드 오브젝트 라이브러리 있죠? 쉐어드 오브젝트 이렇게 쓰면 쉐어드 라이브러리라고 공유하는 라이브러리라는 뜻이죠. 그것이 곧 하나를 올려놓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들이 다이나믹 링킹이고 메모리를 절약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기본입니다. 컴파일러가 링킹을 할 때는 다이나믹 방식으로 링킹하는 게 기본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내가 굳이 스태틱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면 스태틱으로 합니다. 이것의 이점은 뭐냐면 라이브러리가 올라가 있지 않는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 가서도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 같은 이런 데에서는 OS가 없죠. 내가 만든 프로그램만 올라갑니다. 그때는 스태틱하게 링크를 해야만 합니다. 아두이노 컴파일러는 스태틱하게 컴파일러 해가지고서 프로그램 만드는 거고 일반적인 운영체제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다이나믹 링킹을 한다. 이 개념은 링크라는 라이브러리 링크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컴퓨터를 하면서 일상적으로 좀 더 넓은 상식의 수준으로서 언급될 거고 다이나믹 링킹의 의미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스태틱이 오버라이드라는 개념이 그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버라이드의 개념은 기존에 있는 걸 덮어 쓴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링크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그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고 생성하고 하는 어떤 방식의 의미인 거고, 그러니까 오버라이드라는 개념이 여기에는 그러니까 얘하고 같냐 다르냐를 떠나가지고 얘기하는 수준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쪽에서 얘기하는 단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컴파일 관련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한 장 그림이었지만 좀 알아볼 내용이 많고요. 실제 이제 도구 사용법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컴파일 과정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우리가 간단히만 살펴볼 거는 이제 요것들의 이런 프로그램들의 구조 한 번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구조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배우면서 일단 텍스트로 되어 있고 그걸 우리 프로그램 설계에 따라서 함수 어떻게 하고 뭐 오브젝트 어떻게 하고 언어에 따라 가지고 그런 만들어 이제 프로그램 언어에서 배우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요것들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전에 이제 그림 하나 소개되고 있죠. 이거는 다른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 제가 늘 그리던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겁니다. 이 그림도 그냥 눈에만 한번 넣어 가십시오. CPU 메모리 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컴퓨터 시스템을 좀 근접하게 조금 현실감 있게 그린 겁니다. CPU 안에도 무슨 캐시가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메모리도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IO 브릿지라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연결되고 이렇게만 보시고요. 그림이 이제 한 장, 두 장 이렇게 또 이제 나오는데 사실 그림만 봐서는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주요한 그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의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 이 실행하는 프로그램
이 실행하는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있는 이 그림은 이제 컴파일 과정을 통해 실행 파일을 만들죠. 그 실행 파일은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파일이죠, 파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 명령어를 준다거나 마우스 더블 클릭해가지고 실행하면 메모리 적재가 돼서 실행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메모리에 적재된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이것을 프로세스라고 다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더 살펴볼 겁니다.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가 그냥 이게 이 모양 그대로를 카피를 하듯이 딱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올려놓을 때는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메모리에 배치를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메모리에 배치를 하는데 전체 4GB, 3GB, 6GB, 4GB의 메모리 공간에다가 텍스트, 데이터, 힙, 스택 들어만 두십시오. 텍스트, 데이터, 힙, 스택이라는 구성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서 프로그램을